4편 인사행정 1. 인사행정의 세 가지 주요 변수는 채용, 사기, 능력 발전이다. 이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의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공무원 집단을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게 하고 특권 집단화할 우려가 높다. 3.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며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4. 직업공무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주는 장치이다. 5. 직업공무원제는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며 공직분류로 계급제 방식을 취한다. 6.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7.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나 공무원 집단의 폐쇄성과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 9. 엽관주의 인사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10. 엽관주의는 정당해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11.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12.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13. 엽관주의는 정당 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4.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15. 실적주의는 인사권자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인적자원의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6.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17.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18.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하며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20. 중앙인사기관 대시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 중앙인사기관 대시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22.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된다. 23.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24.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25.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26.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대시 비독립단독형 27. 적극적 인사행정에는 정치적 임용 허용, 재직자의 능력 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등이 포함된다. 28.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하지만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29.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관리자 임용 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0. 대표 관료제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1.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지만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2. 대표 관료제는 대표성을 지닌 관료 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대변하여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33. 대표 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34.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35. 대표 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6. 대표 관료제는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여 관료제 내의 민주적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하였다. 37. 대표 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 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8. 대표 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이다. 39. 대표 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충원하여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40.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대표 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41. 대표 관료제는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42. 대표 관료제는 대중통제를 정부 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으며 능률 중심의 실적주의가 빚어놓은 폐단을 시정시킬 수 있다. 43. 실적주의의 적용과 신분 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44. 법관, 경찰, 교사는 경력직에 포함되며 경력직은 실적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45.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 일반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46.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이다. 47.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48.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9.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며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50. 직위분유제는 동일한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며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51. 직무평가의 방법 중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수를 정하고 분류기준에 의거한 등급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52.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53.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직 분류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용이하다. 54. 계급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용이하며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55계급제는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 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56계급제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57 직위분유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과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58 한국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유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59 계급제에서는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직무에 따른 보수의 형평성이 직위분유제보다 낮다. 60 계급제는 부서 간의 교류와 협조를 용이하게 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증진시켜준다. 61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62 직위분유제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63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 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 개방에 용이하다. 64 직위분유제는 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5 직위분유제는 사회적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 능력과 지식 기술을 중시한다. 66 최근 영국은 직위분유제적 요소를 강화해 가면서 공직 전문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67 계급제가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직구조라면 직위분유제는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와 그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 직위구조이다. 68 직급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69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70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71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72 개방형 임용제는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73 개방형 인사관리는 공직의 침체나 무사한 일주예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하며 민간 부문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74 개방형 민간 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75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 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6 개방형 직위는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적극적 인사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77 개방형 임용의 경우 공모 절차가 폐쇄형 임용보다 더 복잡하므로 임용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78 개방형은 어느 직급으로든지 외부 채용이 가능하나 폐쇄형은 하위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하며 개방형은 전문 능력을 중시하나 폐쇄형은 일반 능력을 중시한다. 79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의 탈관료제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등 인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80 폐쇄형이란 원칙적으로 내부 승진만 허용하며 처음 임용되는 공무원의 상위 중간직의 임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81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운영할 수 있다.
82. 고위공무원단은 전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으로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83. 고위공무원단의 시행은 각 계급 경쟁체제에서 고위공무원 전체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84.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85.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 제도에 의해 충원되며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86.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87.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며 고위공무원의 성과 창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88.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성과급과 장려급에 의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89.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90. 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정보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91.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92.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93. 고위공무원단에는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그리고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포함된다. 94. 고위공무원단에는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9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는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96.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공무원 채용시험 성적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시험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7. 감수성 훈련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98. 강의는 교육 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99.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 교육훈련 방법이다. 100. 현장훈련 온 더 잡 트레이닝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101. 직무순환은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는 것이다. 102. 시뮬레이션은 업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103. 다면평가는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 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104. 근무성적 평정은 감독자로서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의사전달과 인간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105. 근무성적 평정의 목적에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 시험의 타당성 측정 등이 있다. 106.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 방법으로 직관과 선엄에 근거하여 평가 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107.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평정 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108.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 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 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109.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 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110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111 다면평가 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12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 평정자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113 다면평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가능하게 하며 평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용이하다. 114 다면평가는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하며 피평가자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115 다면평정은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행정분권을 촉진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116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쇄적 착오라 한다. 117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118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119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공무원의 사기 재고로 이어지나 공무원의 사기 재고가 곧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120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121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122 성과급 제도는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말하며, 기본적인 보수 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2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며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124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125 연봉제는 실적주의 및 직위분유제를 강화시키지만 직업공무원제 및 계급제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126 연봉제는 주로 상위직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127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제도이다. 128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에 기여한다. 129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30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31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 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132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며,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133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3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135 공무원 단체는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136 공무원 단체 활동은 구성원들의 귀속감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37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38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139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140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1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4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43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4.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5 부패에 관한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146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147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148 부패를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특성,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149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150 조직적으로 부패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 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 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151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공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를 백색 부패라고 한다. 152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3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 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154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5편 재무행정 1. 쉬크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을 제시하였다. 이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산의 거시적 배분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고,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의 자금을 배분하는 결정이다. 4. 예산은 국가계획을 국가재정 수립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사실상 국가철학의 회계적 표현이다. 5. 예산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 기간 단위로 계획한 예정적 수치로 정부 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6.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장하는 경제적 도구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및 경제 성장을 통한 재정 정책들이 구현되어 있다. 7. 예산은 성립 시기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8.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9.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10.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11. 수정 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12.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 지출로 구성된다. 13.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4.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령으로 설치한다. 15.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기금관리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7.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대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8.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 투자를 조세 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 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19.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화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0.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21.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22. 통합재정은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23. 통합재정은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4. 예산의 경제성질변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 형성 등에 관한 정부 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5. 재무행정 조직의 삼원체제는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와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26. 자본예산제도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은 조직적인 자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7. 자본예산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 상황의 변동과 사회간접 자본의 축적 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8.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장기적 재정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적자 재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29. 자본예산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 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0. 자본예산제도는 국가의 자산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게 한다. 31.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32.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며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33. 조세 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하며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34. 성인지 예산은 예산 과정의 성주류화의 적용을 의미한다. 3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36. 예산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8. 수입대체 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9. 수입대체 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40.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41.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준예산 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42. 스미스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보고 및 업무보고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를 보고의 원칙이라 한다. 43. 점증주의 예산 결정이론은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44. 합리주의 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의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45. 점증주의 예산 결정이론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46. 바람직한 예산은 총량 규모에 관한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쉬크는 지적하였다. 47. 윌다브스키의 예산 결정 문화론에서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48.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49.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50.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1.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52. 우선순위 표시법은 각 부처 예산사업 간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을 사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53. 한도액 설정법은 각 부처의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중앙예산기관은 예산 사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54. 항목별 통제법은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55. 예산 사정의 방법으로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통제법을 사용하고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56.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7.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8.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투자 예산안을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5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른슈타인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6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 2월비 및 국고대무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62 우리나라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63 입법부의 예산심의는 역사적으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64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 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 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5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66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는 소관 부처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6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 질의와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된다. 68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69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70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1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72 2월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73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보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74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75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이다. 76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와 재정 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77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78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예산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7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8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8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 한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8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83.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84.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85.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법 중 정부 조직 개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체이다. 86.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의 2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87.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명시 2월이라 한다. 88.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89.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90. 예비비의 설치 시에는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출 후에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91. 계속비란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92.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보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93.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보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94. 국고대무부담 행위는 당해 세입세출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95.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대무부담 행위 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대무에 포함된다. 96.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국고대무부담 행위 등이 있다. 9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국회의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 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99. 국회는 제출된 결산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100.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100일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2. 회계검사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출의 합법성이나 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합법성 검사는 용이하지만 효과성 검사는 어렵다. 103.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104.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05.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 흐름 보고서를 통해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 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106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정부 재정 활동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정부 재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107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 성과의 파악과 공유가 가능하며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도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된다. 108 발생주의는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지출로 기록하고 징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수입으로 기록한다. 109 발생주의 회계는 장기적 비용 및 수익을 산정할 수 있어 재산 상태에 대한 종합적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110 발생주의 회계는 정부 지출의 진정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재무보고의 공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 111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납되었을 때 수입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로 기록하는 것이다. 112 집중구매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조달 방법으로 공통 품목과 저장 품목의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 113 품목별의 산제도에서 정책 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114 품목별의 산제도 LIPS는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 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115 품목별의 산제도는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나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116 품목별의 산제도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117 품목별의 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18 품목별의 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 편성을 추구하므로 사업 성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119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120 성과주의 예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1차 후보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중의 하나로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된다. 121 성과주의 예산 PBS와 목표관리 MBO는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2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기능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12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실적예산이라고 하며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이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사업 간의 관계 긴밀성을 보여준다. 124 성과주의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 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125 성과주의 예산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126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며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127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렵다. 128 성과주의 예산은 총괄예산 개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곤란하게 한다. 129 계획예산제도의 프로그램 구조는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세분화될 수 있다. 130 계획예산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131 기획예산제도 PPBS는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132 계획예산제도는 계획, 사업, 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는 예산제도이고, 영기준예산제도 GBB는 원칙적으로 정부 사업과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133 계획예산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4 계획예산제도는 목표 계획 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135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 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136 계획예산 PPBS는 장기적인 계획에 치중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이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 137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의 구조화, 체계적인 분석, 재원 배분을 위한 정보체계 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138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지만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139 품목별 예산은 점증적 방식에 의한 결정이지만 계획예산은 총체적 방식에 의한 결정이다. 140 연기준 예산은 과거 연도의 예산 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과대 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141 연기준 예산 GBB는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 자료가 요구된다. 142 연기준 예산은 최고 관리자에게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해준다. 143 연기준 예산은 예산 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144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145 연기준 예산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경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146 연기준 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운영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147 연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단위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중시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결정 방식이다. 148 연기준 예산은 재정 긴축 측면에서 서비스의 성과의 제고에 초점을 두고 도입한 예산제도이다. 149 연기준 예산은 하급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소규모 조직의 희생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 150 연기준 예산은 단기적 예산 편성과 결제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나 계획의 범주가 부처 관할성을 지닌 폐쇄성이 강하다. 151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과는 달리 연기준 예산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152 품목별 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지출의 대상이지만 연기준 예산은 분석의 초점이 대안 분석 및 예산 증감이다. 153 연기준 예산은 매년 심사하여 결정하나 일몰법은 대개 3에서 7년의 기간 후에 사업을 종료한다. 154 일몰법과 연기준 예산은 둘 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의도하며 감축 관리의 실행에 활용된다. 155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156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는 주어진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는 제도이다. 157 지출 통제 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의 통제보다는 총액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15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BAR은 성과 중심형 예산 시스템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관리 제도이다. 159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160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161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은 품목별 예산 체계의 항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162 성과 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 사업을 평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에도 적용된다. 163 총액 배분자율 편성 탑다운 예산제도는 각 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164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는 분야별 부처별 재원 배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165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는 지출 총액을 먼저 결정하므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 기획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원 배분의 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칠 경우 정책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166 총액 배분자율 편성제도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자금 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167 최근에는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 간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168 우리나라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6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17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1 재정 건전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 운용을 의미한다. 6편 행정 완류 1.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2. 행정 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3. 행정 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통제의 과정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통제 주체의 시정조치 순으로 이루어진다. 5. 행정통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으로 그 중심 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6. 행정 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 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7.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8.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은 외부 비공식적 통제이고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내부 공식적 통제이다. 9. 일반 개선은 행정체제 내의 1차적 통제 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 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10.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11. 옴부즈만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12.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4. 행정개혁의 과정적 접근 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15.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16. 정부 혁신은 행정을 인위적 의식적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7. 행정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직 내 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상호의존적인 포괄적 관련성을 갖는다. 18. 행정개혁의 문화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19. 기관 형성 전략은 바람직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 저항을 극복하는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 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21. 최근의 행정개혁은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서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한다. 22. 영국의 개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민영화나 결과지향적 행정, 복식부기 방식의 정보 회계, 시민헌장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7편 지방자치론 1. 티부가설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역재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 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지방분권의 추진원칙으로서 포괄성 원칙은 단위 사무의 이양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지방이양 및 중앙지방 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3. 신중앙 집권은 지방화된 국가에서 광역행정이나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신중앙 집권은 권력은 분산하나 지식과 기술은 집중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를 추구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8.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출입국 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9.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10. 레즈미로는 도시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 및 비정부 부분의 다양한 세력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도시 정치에서 인과관계와 행태적 측면의 연구의 이론성을 강화해준다. 11. 라이트는 정보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정부 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13.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15.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1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권한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7.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의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 18.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관계의 성격이 강하지만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19. 주민자치는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20.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1.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 배분 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2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4.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 처리 이외의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25.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26.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27.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는 달리 지방의회만을 주민 직선으로 구성한다. 3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진다. 34.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35.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36.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37.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38.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39. 포괄적 사무배분은 배분 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며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0.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1.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42.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3.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4.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45. 조례 개폐 청구 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6.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47.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49.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51.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5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5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54.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55.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56. 재정 자립도는 재정 지출의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출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정 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57.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58.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며 지방세의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59. 서울시의 공동세 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6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1.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62.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63.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64.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65.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66.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67. 지방직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68. 지방직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령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69.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